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9월 10일 한국 주식시장 마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슈가 있었던 날이었죠. 카카오 게임즈가 이 뒤에 배경처럼 귀여운 라이언이 따상을 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상이 뭐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시초가 공모가는 첫날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공모가가 얼마였죠? 24,000원이었는데 더블이 나죠. 200%의 시초가를 48,000원에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상한가 한가가 하루의 장중 시초가의 그 전일 종가, 오늘 시초가가 돼 있죠. 전일 종가가 없다 보니까 48,000원에 30%인 62,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 초반에 그 매수 대기 물량이 3천만 주였어요. 그런 48,000원에 3천만 주면 거의 1조 5천억 가까운 대기 매수 물량이 있었고요. 내일 이렇게 되면 또 점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어떻든 고려하지 않고요. 지금 PER이 뭐 작년도 당기순이익으로 300배가 넘게 나오는데 밸류에이션 사실 논하지 않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몰리면은 무조건 따상은 기본인 시장입니다. 다음 달에 상장되는 빅히트, 다른 엔터주들이 빅히트를 따라갈지, 빅히트가 먼저 가고 다른 엔터주들이 따라갈지, 빅히트만 갈지 사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라이언이 하트를 표시를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효과, 파운드리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영상들 파운드리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종목들을 잠깐 언급도 한 영상도 있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뭐 시차는 좀 있었지만요. 결국에는 잠깐 먼저 볼게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3,600억이 아니라 하이닉스 포함해서 전기전자 업종을 3,600억 샀습니다. 아마 그 중에 삼성전자가 3,000억 이상을 샀었을 거고요. 어제도 그제도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거의 1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다른 업종은 어떻죠? 뭐 일부 업종을 빼고서는 파는 모습입니다. 즉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이 이머징 쪽에 한국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들어온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5G의 버라이즌 통신 계약과 그리고 퀄컴의 이제 파운드리, AP, 스냅드래곤이죠. 이쪽에 대해서 위탁 생산 수주를 맡은 거, 그리고 일전에 IBM에 대해서 또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맡았던 거. 결국 TSMC는 애플과 계속 협업을 동반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택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IT 부품주들 코스닥 후광 효과를 입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요건 좀 이따 보고요. 반도체 제 관심 종목이죠. 뭐 다 놓진 못했어요. 5G, PCB, 반도체. 그러니까 이쪽은 비메모리고 메모리였습니다.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 물론 메모리 비메모리 같이 하는 종목들도 이 안에 있어요. 구분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계속 관심 깊게 보고 있는 테스나, PSK, 뭐 원자현미경 파크 시스템스, 그리고 EUV 펠리클, FST, 뭐 SFA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2차 전지 관련 소식이 있었어요. 원래 A라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다가 B라는 사업들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최근에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가 대표적이죠. 태양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단기 급등했는데 오늘도 3% 올랐고요. 하나마이크론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17%나 올랐고요. LB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비메모리 쪽이 상당히 강했고요. 뭐 위성 관련해서 제가 세트랙 아이를 보고 있지만 인텔리안테크가 세트랙 아이랑 동반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딜 디지털 뉴딜 쪽에선 5G 관련 종목들은 강세는 아니었고 보합 정도의 수준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CB 쪽 그리고 휴대폰 관련된 뭐 OLED 이런 쪽이 상당히 강했고 메모리 쪽도 강하긴 했는데 비메모리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현은 안 됐지만 좀 이따 HTS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는 개별주 단으로 계속 이슈가 있는 것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그런 종목 장세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셀트리온 JP 모건 반박 잠깐 볼게요. 오늘 어제자였어요. 장 마감 후에 JP모건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목표가를 19만원, 7만원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셀트리온이 약 30만원 정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춘 거예요. 거의 30% 이상을 목표가를 낮춘 건데 외국계의 이런 셀 레포트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가 어저께 제가 뭐 시황 마감 영상에서 애플에 대해서 뭐 좀 셀 레포트를 냈다 이런 거를 잠깐 언급하고 왔는데 꼭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외국계는 이런 것들을 자행하면서 공매도를 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공매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시장 조성자는 되거든요. 어쨌든 셀트리온 긴급 애널 간담회를 셀트리온에서 이 리포트에 대해서 반박하게 오늘 2시에 가졌고요. JP모건의 리포트를 반박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모아놓고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뭐 이유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거예요. 상장 경쟁사 A라는 거는 뭐 여기서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요. PER이 지금 150, 805, 셀트리온은 76배, 헬스케어는 57배인데 PER이 훨씬 높은 A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물론 거기서 바이사이드는 아니었어요. 중립이었고 목표 주가 또한 A사는 전일 주가보다 중립인데도 불구하고 높게 제시했고 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는 뭐 거의 40% 30% 정도 낮춘 그런 모습으로 계산을 했다는 그런 반박 리포트였습니다. 기자 인터뷰였죠. 연구 성장률 가정치가 셀트리온은 뭐 4% 6%를 A사와 비교해서 낮다고 하는데 연구 성장률 6%로 가정하면 주당 가치는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오른 거의 30% 가까이 오른 4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셀트리온의 입장이었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가 무서운 게 좀 지금 있어요. 오늘 청와대에 올라온 거거든요. JP모건의 셀트리온 주가 폭락 예사 리포트에 대한 조사 요구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외국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좋은 종목 뭐 탐방하고 뭐 기업 리포트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거든요. 근데 JP모건은 뭐 외국계니까 사실 동학개미들이 지금 또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칠 때 셀 리포트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못 봐주겠다. 청와대 게시판을 활용해서 엄청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일부만 제가 여기 스크랩으로 끌어온 건데 무섭습니다. 동학개미 유동성만 가진 게 아니라 이제는 의견을 뭐 주주권 행사부터 해가지고 반박까지 회사가 나서지 않아도 동학개미가 나서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게 자본시장에서 사실 뭐 청와대 굳이 올릴 거리까지 있었나 뭐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셀트는 공매도를 많이 쳐놓고 상한하지 않고 있는 JP모건이 현 주가가 올랐으니까 리포트를 폭락을 조장하는 리포트를 했다. 뭐 근거는 있어 보여요. 하지만 사실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좀 심리적인 근거에 나서서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지수 분석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동시만기였죠. 선물옵션 동시만기였는데 제가 누누이 2400선에서 언저리에서 마감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일주일치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 한 최근 일주일 거래 차트를 보면 위아래로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 수평선은 비슷하게 약 2400선을 맞췄고 코스피 200 지수는 316.5포인트 정도에 마감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317 콜은 휴지가 된 거고 315 풋도 휴지가 된 겁니다. 이따 HTS에서 옵션 쪽 보면서 가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어떻습니까? 5일선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오늘 만기일이라서 뭐 이렇게 상승 마감한 것은 아니고 미국장이 기술적 반등도 했지만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해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600선 예전에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역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가는 것보단 지수가 가면 삼성전자가 세게 갈 것 같고요. 종목들에 대한 장세 오늘 같이 뭐 코스닥 개별주들 그리고 바이오 개별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아니면 그린 뉴딜로 이렇게 수급이 돌려가면서 상당히 좋은 장세가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코스피보단 코스닥을 더 좋게 봅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5일선 밑꼬리 달고 위로 쳐 올렸습니다. 동시만기일에는 코스닥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거래소만 상관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나 뭐 선물 차익 거래, 옵션 거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래소만 연관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오른 거 가격 조정 한번 맞았고요. 오르면서
지금 약간 기간 조정을 걸치면서 위로 올리는데 이건 기간 조정 받았다고도 어려울 것 같아요. 추세가 거의 우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수소 뉴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여기 보시면은 섹터에서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파운드리 휴강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뭐 여기 시스템 반도체, 이 시스템 이 수소 쪽 그리고 수소 쪽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보여주고 있어요. 에코바이오는 뭐 이제 수소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텔레칩스는 파운드리 쪽, 뭐 5G 뭐 이런 쪽 연관돼서 상한가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HTS 잠깐 볼게요. HTS 보면요. 코스피 월봉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1월에 2600포인트 찍었었고요. 지금 아직 위로 200포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수가 만약에 올해 안에 넘어가면은 내년에 지수는 3000포인트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쉽게 꺼질 장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따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 나왔고요. 지금 코스닥은 932포인트 최고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옵션 쪽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게요. 옵션 쪽 어떻습니까? 315, 317 콜은 제가 휴지라고 했고요. 왜냐? 코스피 200이 오늘 얼마에 끝났죠? 316.53포인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17은 아웃 더 머니가 되니까 이 외가격이 돼서 휴지예요. 0.56에 매수를 심지어 종가에 하신 분도 다 휴지가 된 거고 315풋은 316 15 이상이 결제됐기 때문에 315풋 다 휴지입니다. 0.04였으니까 뭐 휴지죠. 311.5포인트, 뭐 315포인트 이렇게 등가 기준 2400선에서 옵션 거래가 마감이 됐고 선물은 거의 매수 쪽이 외국인이 노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잠깐 볼까요? 외국인이 거래소 3,800억 전체적으로 그중에 전기전자 업종이 대다수죠.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차익 실현 오늘 아마 IT들이 많이 올라서 좀 판 것 같아요. 차익 실현 외국인 기관 양쪽 다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대금 15조 7천억 코스닥은 14조 6천억 양시장 합쳐서 역시 오늘도 30조가 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의 핫한 이슈는 역시 카카오 게임즈였고요. 카카오 게임즈였고 이제는 앞으로 대여급 IPO는 또 빅히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네, 오늘 시장 마감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좀 이제 앞으로 시장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종목 변동성이 개인 단타로 저는 추정이 계속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만 몰랐나 봐. 이게 9월 7일날 나온 기사거든요. 3일 전에. 요즘 2030 개미들 증시 오치기 투자. 저도 이거 말 처음 들었어요. 오치기가 뭐지? 오치기 제기차기도 아니고 5%를 챙기거나 5만 원만 챙기거나 5자를 갖다가 해서 오치기라고 한대요. 야, 한국에선 단기 대응해야 살아남아요. 장투하면 무조건 물린다. 제가 어제 그 시가총액 20년치의 상위 종목들을 장기 투자를 꼭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매매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 장이 워낙 좋으니까 정말 이 매매를 해서 많이 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이 여기서 조금만 변동성이 나타나도 그 부분은 뭐 한 달을 매매했던 거를 하루에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투자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정말 주린이나 개투분들은 하실 게 아니고요. 시드머니를 모아서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들을 분석하고 좀 좋게 평가해서 같이 기업과 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거래대금도 단타 때문에 더 급증하는 것도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13조 원이 있으니까 아마 9월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가총액 회전율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80%가 넘는데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연이 사상 최대치를 겨우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웃도는 것도 맞는데 당해 기간 중에 평균 시가총액으로 거래대금을 나눈 게 이제 시가총액 회전인데 이게 높을수록 단타가 극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추정이라고 했지만 이런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개별 종목 증세는 지속될 겁니다. 주가 지수의 움직임과 별도로 분명히 상승과 차별이 일어나는 장세가 계속될 거고요. 이 이유로는 저금리 시대에 성장주가 계속 가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는 빵이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거의 없고
캐시 이즈 트래시라는 레이 달료의 말도 어제 영상에서 표현드렸었어요. 제 영상을 과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좀 이어서 보시는 맥락으로 제가 마감 분석도 하지만 약간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 물론 저만의 철학일 수 있어요. 맞지 않으신 분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에 개의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시드머니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스터디를 하시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주도 세력은 지금 외국인이 나스닥에서 뭐 많이 팔았다고 해서 미국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겁내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포지션이 국내에 거래소 코스닥의 비중이 70%였어요. 거의 시장을 좌지우지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큰 손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받는 것도 유동성 효과도 있지만 개인의 큰 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변곡점은 저는 어디라고 봤습니까? 시장 마켓 타이밍이 맞아야지 주식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인플레이션이 부담될 때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되면서 주식을 일단은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통제하고 있고 한국은행 국구채 이틀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5조 연말까지 매수해서 한국과 QE 하겠다고 했고요. 유가 레벨도 여전히 낮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시장의 변곡점은 여전히 없고 지금 당분간도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미국 대선에 대한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그럼 안 갖고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캐시 이즈 트레스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 좀 하시길 바라고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